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으로 갔고 세월호는 목포로 출발했습니다. 사법부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진상이 밝혀서 그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어쩐지 헌정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세월호 목포신항에 무사히 도착해서 9분의 실종자를 수습해서 실종자 가족이 유가족이 되도록 그리고 유가족이 간절히 바라는 서울의 침몰 원인이 꼭 밝혀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야 합니다. 그 미래를 우리 국민의당이 함께 국민과 끌고 가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완전 국민 참여 경선 네 번째 기대 이상의 대박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협력해 주신 국민들, 당원들, 그리고 우리 당직자들과 보좌진, 장병환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원 여러분께 당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 수도권이 남아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그러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떠니까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그러한 기대를 받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구에서 유수의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서 간부들과도 좋은 얘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대구에서도 2, 3일 전부터 문재인 후보는 안 된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에게 기대를 건다 하는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이는 그 순간 집니다. 겸손하고 국민을 하늘처럼 보시면서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이자 22년 만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국정을 농단하던 권력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박 전 대통령이 막상 구속되고 나니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합니다. 이번 박 전 대통령 기소에서 구속까지 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세월호는 기다린 듯이 행복함을 떠나 그동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포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필이면 오늘 대통령과 함께 탄핵당한 정당 자유한국당은 또 오늘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우병우만 남았습니다. 우병우의 범죄 역시 차고도 넘칩니다. 그럼에도 우병우는 검찰에 출두할 때도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오만방자한 태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그러한 우병우의 불손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병우를 빨리 검찰은 소환해서 일벌백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2의 정유라 특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7년 문재인 후보 아들은 공기업 한국고용정보원의 일반직 5급 공채로 합격했습니다. 당시 고용정보원 원장이었던 권재철 씨가 문재인 후보와 가까운 사이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지인이 원장으로 있는 공기업에 아들을 취업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의혹의 반은 이미 사실이 된 것입니다. 당시 대기업보다 대우가 좋았던 공기업에 아들 한 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 입사 지원의 필수 요건 서류인 학력증명서 없이 자기소개서와 응시원서만 제출해서 합격했다는 점, 규정에 채용 공고는 원서 접수 15일 이전에 내야 되는데 원서 접수 하루 전에서야 공고가 났다는 점, 아들이 입사했던 당시에 입사자들의 채점표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 등이 특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같은 일들이 아들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압력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압력을 넣지 않아도 후보와 절친인 권재철 전 원장이 알아서 특혜를 주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권재철 전 원장이 삼성물산 사회이사에 재선임 되었습니다. 삼성물산 자문기관에서는 권재철 씨의 사회이사 재선임을 반대했었습니다. 이유는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미르재단에 삼성물산이 거액을 출연했을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권재철 씨를 재선임시켰습니다. 감사위원으로서 불법 부당한 자금 출연을 방지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 형식적인 해명 말고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명의 대통령이 비운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한 명은 망명을 떠나 서거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기를 마친 대통령조차 개인적으로 행복하거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불행한 비극의 쇠사슬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정치가 오늘은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표현이 무엇이든 역시 분권형 개헌과 협치와 연정, 통합정부의 구성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오늘의 일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인지 모르지만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맞아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성격을 띤 이번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의 사태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표를 달라고 다시 집권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두 정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의 이 사태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분들의 결정과 선택이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만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으로 가지런히 합축 정리되어야 합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선 이후에 지난 시절의 과오와 잘못을 고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일에 협력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제도약의 출발을 오늘 이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할 수도 없는 질주는 결국 국민통합 세력의 집권을 막고 또 다른 패권 세력, 국정 실패 세력의 재집권을 초래해서 나라의 운명을 거둡게 하는
뒷걸음질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상속자형 리더십을 자수성가형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좌절이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가 가운데 과가 더 크고 깊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 또한 긴 눈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상속자 정치는 이번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올바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다시 과거의 족쇄를 다시 채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문재인 시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을 덮고 과를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자 정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오늘 우연히도 최태민의 최순실, 이건희의 이재용, 박정희의 박근혜 대통령 과거의 상속자들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새로운 실록을 쓰는 과정에서 사초와 초고를 세검정에 가서 물로 씻어 없애버리고 새로운 실록을 써왔습니다. 그것을 세초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초를 찢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속자 정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일이 수사인의 날입니다. 수산업 기본법에 따라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산업 일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수산인들의 분위기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연근해역 생산량이 4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100만 톤이 무너졌습니다. 그 한복판에 해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사건 한 달 뒤 박근혜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하면서 해체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5개월 뒤에 해경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의 한 본부로 소속 배치되었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해양경찰이라는 단어는 금기어가 되어 있고 해양경비라는 표현을 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업 생산량의 3분의 1을 중국의 불법 조업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해경의 중국의 불법 조업은 몇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 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거래 같은 조직 범죄까지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이 수사 정보 인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2014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은 314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해양 범죄 검거 건수가 절반 이하로 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불법업을 단속하는 함정 인력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바다는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의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이후로 미룰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선도적으로 해경의 부활을 국회에서 합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대선 전에라도 신속하게 우리가 주도해서 처리해서 수사인의 날이 우리 수사인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날로 될 수 있도록 국민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세가 또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먼저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는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도 되레 위협에 빠뜨리는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5.24 조치, 개성공단 폐쇄, 심지어 적대적인 흡수 통일을 운운하다가 평화의 협력에 기반을 뒀던 기존의 대북 정책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쥐도 막다른 골목에서는 고양이에 대항합니다. 단 한 가지 절대적인 원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되어야 할 것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 그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변두리로 밀려난 우리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사자인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주도해야 합니다. 남북교류와 협력으로 적대적 긴장 관계를 청산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과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 위에 세워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제도화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쉽게도 지금 이러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아쉬울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세월호는 아침 7시에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기다렸다 올라온 세월호가 이번에는 구속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듯합니다. 아마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세월호가 마지막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무태에 올라와 무엇보다도 먼저 미수습자 가족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리적으로는 당연한 일이겠으나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 한낱 피의자로 전락해서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은 막상 닥치고 보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의 완벽한 실패라는 점에서 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렇게 또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자주 했습니다만 아쉬운 대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헌법과 법률에 군림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하는 정치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반세기가 넘도록 대한민국 역사와 영역을 함께한 박정희 패러다임의 폐막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직 남은 적폐를 속히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9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한 언론에 서울의 모 대학에서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막말과 체벌에 출산 계획을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등 학생들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생 10명 이상을 상대로 성희롱을 해서 정직 처분을 받았던 교수가 강단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대학에서도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성희롱과 인격 모독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기에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에서 벌어지는 이런 막말과 성희롱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뉴스에 등장할 만큼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당 정강정책연설에 나서면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회 전체의 문화와 환경이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과 상징성을 생각해서라도 대학은 교수들의 막말과 성희롱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만 합니다. 관계 교육기관이나 학교 측은 임용 취소 등 보다 강력한 제재로 실효적인 재발 방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대학 내 성평등 및 인권센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7차례의 순회 경선 중에서 4차례를 마쳤기 때문에 좀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 시작된 광주, 전남, 제주에서 불기 시작한 남풍이 부울경의 동풍으로 이어졌고 어제 실시된 대구, 경북, 강원에서 수도권을 향해 거세게 북상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국민의당의 대선 승리를 바라는 이 녹색 돌풍은 일시적이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 강원 지역은 우리 당세가 가장 취약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실시된 경선에 우리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녹색 돌풍이 갈수록 거세진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경선은 중앙선관위의 위탁관리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 자체 역량만으로 관리하는 투표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무런 사고 한 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저희들은 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선 관리에 고생하고 있는 당직자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들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신생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참여가 이렇게 많은 데에는 어떤 면에서는 기성 정당과 다른 모습을 우리 국민의당이 보여온데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를 선도하는 정당, 개혁 입법의 가장 적극적인 정당, 그리고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당을 지향하면서 우리 언론 여러분들의 사실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해온 데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경선도 저희 당은 겸허한 자세로 공정하고 엄정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모레 실시될 경기 서울 인천 경선에도 더욱 거센 녹색 돌풍이 불어 닥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